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수학2고요.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저 연대가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드디어 수학2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적분법에 대한 대단한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총 24문제였는데요. 뒤져갈수록 좀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특히 적분 같은 경우는 사실 개념 자체가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알다시피 적분에서 극한의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적분에서 다시 미분의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앞에 나온 내용을 잘 까먹으셨다면 특히 이제 더더욱거나 아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시점이라면 아마 앞에 나온 내용 까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꽤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원마다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 나온 잘 까먹게 되면 조금 뒤에 나온 것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제 문제 푸실 때마다 약간 앞에 좀 막혀가지고 문제 풀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그 개념이 나올 때마다 앞에 돌아가셔가지고 복습하신 다음에 좀 돌아가시면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교과 152쪽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인테그랄 fx dx가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는 적분상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함수 값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쵸?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구체적 함수 값을 묻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쵸? fx를 구하는 문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은 결국 fx에 대한 적분식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해줘야 하느냐 적분식이 나왔는데, 자, 지금 보니까 결국 뭘 쓸 수 있죠?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왜? 그쵸? 적분에서 양변을 미분해주에는 뭐가 나오게 돼요? 저기 적분하고 미분의 관계는, 그쵸? 적분을 먼저 하고 다음에 미분하면 그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이용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주어진 이 식에서 요 식에서 양변을 어떻게 하자? 미분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요 식에서 양변을 미분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좌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그죠? c는 상수여서 적분에서 0, 2분의 0 되는 것이고요. 그쵸? 다 했네요. 따라서 fx가 확정이 된 거니까 따라서 f-1은 얼마다? 그냥 1 마이너스 1 정답 얼마? 2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 봐봤고요. 다음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이거 fx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요. f용 0일 때 f1 값을 구하는 문제는 결국 구체적으로 해도 함수를 확정을 지어낸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적분이 하나 더, 이거 하나가 있고요. 이 적분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거 각각 해줘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적분의 성질이 되었습니다. 적분의 성질 뭐였죠? 합, 차, 그 실수배에 대해서는 적분을 마음껏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걸 어떻게 또 쓸 수 있게 되는 거냐면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쵸? 인테그랄 x의 99제곱 더하기 3x제곱의 dx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 하는 거 엄청 잘하세요. 엄청 잘하시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하는 거 잘 못하시거든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꼭 왼쪽에서 오른쪽 하는 과정을 반드시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결국 우리는 요 식의 적분을 풀어줘야 되는 건데요. 결국 뭐 하자? 그쵸? 부정적분을 구하셔야겠죠. 그쵸?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구해주게 되면요, 얘는 결국 100분의 1에 x의 100제곱 되는 것이고 x의 세제곱 더하기 이쯤에 적분산수 c 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따라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f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f0을 구해보게 되면 결국 여기 0, 0 돼서 c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결국 f1은요 결국 100분의 1 더하기 1이어가지고 정답 얼마다? 100분의 101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가장 기본적인 적분 문제였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식으로 적분 기호가 여러 개 등장할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합차,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적분을 하나도 합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정적분 같은 경우 합칠 때 조심할 게 뭐였어요? 그쵸? 적분 범위가 같아야 된다는 점까지 좀 기억하셔가지고 적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풀어봤고요.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dx가 이게 쭉쭉쭉 성립할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실 아까 1번하고 비슷한 문제죠. 어떻게 하자? 양변을 미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양변 미분해보시면 3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a는 3bx제곱 플러스 2cx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모든 x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뭐죠? 그쵸? 고1 때 배웠던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x에 대한 항등식. 자, 그럼 어떻게 되자? 그쵸? 개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3하고 3b가 같으면 되는 거고요. 그쵸? 2창끼리 개수, 그리고 2하고 2c가 같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a하고 마이너스 5가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가 1 되는 거고 b가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 두 개 합치돼요. 정답 몇 번이라 선택지? 2번에 있는 마이너스 3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3번 풀봤고요.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점 0콤마의 지난지 곡선 y는 fx 이미 점 x, y의 접선의 기울기가 x 세제곱마이너스 x 더하기 1일 때 f2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염려 그러면 결국 구체적인 함수값을 묻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f2를 묻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fx를 결국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 fx를 문제 힌트 다 주어져 있습니다. 0,1을 지난대요. 아, 그놈이 일단은 여기서 끊어보게 되면 결국 0,1을 지나니까 F0 얼마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첫 번째 조건 F0 2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 여기 끊어볼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곧 뭐야? 미분계수야. 그쵸? 따라서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얼마 된다? 그쵸?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하자? 그쵸? 우리가 fx를 구할 수 있죠. 뭘 이용해서? 그쵸?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자, 한번 가볼게요. 따라서 fx 하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f'x 더 dx 되는 걸 알 수 있고 적분해볼까요? 그쵸?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0이 2래요. 따라서 f0은 결국 c가 되어서 2니까 따라서 fx가 확정이 됩니다.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라는 함수도 확정이 되는 거죠. 알겠죠? 따라서 f1을 구하려고 합니다. 대입할게요.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16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2여가지고요. 4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2. 일단 정답 얼마다 6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4번 풀어봤고요.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의 도함수는 f'x는 2차 함수이고요. 만약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자, fx의 극대값이 30이고요. 극소값이 0일 때 f2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f'x의 식은 구할 수 있어요. 왜? 그쵸. 절편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쵸. 따라서 일단 f'x 식부터 적어볼게요. f'x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일단 최고차함계수가 뭔지는 몰라요. 그쵸. 모르고 보니까 x절편이 0하고 4예요. 그쵸. 따라서 f'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쵸. ax 곱하기 x-4라고 이 확정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맞아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볼게요. fx 극대값이 30이고요. 극소값이 0일 때요. 일단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극대값하고 극소값 구체적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fx를 구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f2를 물었기 때문에. 그쵸? 자, 결국 fx 똑같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요식 전개해보게 되면 ax제곱 마이너스 4ax이기 때문에 fx 마찬가지니까 그쵸? 부정적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구해볼게요. 따라서 fx 하는 거는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거 똑같다. 적분해주게 되면 3분의 a x 세제곱 마이너스 2a x 제곱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c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극대값 30이고요. 극소값이 0이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도함수의 부호를 볼 수 있죠. 볼까요? 도함수의 부호.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도함수가 0이면서 부호가 바뀌어? 그러면 극값 후보였어요. 그쵸? 그럼 따라서
감소해서 증가래요. 그래서 0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극소가 생기는 것이고 4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극대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맞나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따라서 극소값이 얼마나 0이래요. 그럼 얘가 뭐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쵸? F0이 영향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F4가 32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쵸? 됐나요? 자, F0 가볼게요. 자, 그럼 F0은 0인데 0 대입하시면요. 결국 C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C가 이게 0인 거예요. 쉬웠죠? 자, F4 가볼게요. 자, F4라는 거는 보니까 3분의 A 곱하기 64 마이너스 32A인가요? 그쵸? 그쵸? 이것이 얼마 돼요? 3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모의 3을 다 곱할게요. 양변에다가 64a 마이너스 96a가 여기가 96이어가지고요. 따라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요. 결국 fx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되는 것이고요. f2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여서 정답은 얼마다? 16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 함수값을 표현해 줄 때 앞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구체적으로 0,1 치는 이런 식으로 줬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극값, 즉 극대극소가 가지고 결국에 미분에서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줬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풀어봤고요. 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적분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정적분이 두 개나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 다 두 개 다 한번 해야 되나 생각했겠지만 적분 범위를 보자고요. 적분 범위를 보시면 지금 아래급 위끝이 0, 2, 0, 2도 지금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 적분을 하나도 합칠 수 있다고요. 그쵸? 따라서 결국 요 식은 이 주어진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뺄 수 있다고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 요거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세제곱에 x 마이너스 세제곱 뺐어? 그럼 여기 연산하시면 돼요. 뭘 이용해서 우리 고1 때 배웠던 그쵸 곱셈 공식 이용해가지고요. 그쵸? 전개해보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고요.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빼기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딱 정리해보시면 3차항 사라지고요. 그쵸? 그리고 1차항도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쵸? 따라 정답은 아니죠. 정리해주게 되면 6x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던 적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0부터 2까지 6x제곱 더하기 2의 d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리해보시면 결국 2x 세제곱 플러스 2x가 0부터 2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6 더하기 4의 정답은 얼마다? 20이라고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영재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다 전개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 어떤 방법도 가능하냐면요. 여러분들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a가 x 플러스 1이고 b가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해주신 여기가 2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보시면 결국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그리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어가지고요. 여기 2x 사라지고 1 하나 사라져가지고 남는 것은 네, 여기가 2 곱하기 3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라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풀어봤고요. 이제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헉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단순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은근 좀 뭔가 문자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면요. 많이 헷갈려요.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문자가 x도 나오고요. n도 등장해요. 그쵸?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냥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부등식이 사실 5변은요. 우리가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자체인 숫자기 때문에. 그쵸? 결국 좌변인 이 적분식을 결국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있나요? 해볼게요. 따라서 이 좌변인 적분식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적분을 계산하셔야겠죠. 그렇죠? 적분 한번 해볼까요? 3x제곱 적분하면 x세제곱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nx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nx제곱 되는 것이고 더하기 x가 될 것이고요. 0부터 2까지 되겠죠. 따라서 얘는 8 마이너스 4n 더하기 2가 되어서 따라서 얘는 10 마이너스 4n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결국 네가 중2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문제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4n이 C2보다 작아가지고 n은 3보다 작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자연수 n이네요. 그쵸? 결국 3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밖에 없나요? 1하고 2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개수가 몇 개다? 2개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또 정답은 2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7번 풀어봤고요. 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ax 플러스 1에 대하여 0부터 1까지 fx dx가 0일 때 정적분 값을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쵸? 자, 일단 보시면요, 지금 결국 함수가 고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fx를 결국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저 fx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적분 이용해서 우리가 fx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0부터 1까지 fx dx를 보시면 얘는 0부터 1까지 결국 ax 플러스 1의 dx거든요. 그럼 적분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2분의 2 x제곱 플러스 x가 0부터 1까지인 거니까 2분의 a 더하기 1이 얼마 되는 거예요? 0 되어서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2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돼요. 0부터 1까지 fx제곱 dx를 할까요? 따라서 0부터 1까지 fx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에요. 그쵸?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2x 플러스의 제곱을 적분한 것을 계산하는 문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따라서 이거 식 한번 전개해 보시게 되면요. 전개해보시면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잖아요. 그쵸? 적분해볼까요? 그러면 3분의 4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가 0부터 1까지인 거니까 따라서 얘는 3분의 4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 거고요. 3분의 4 빼기 1인 거니까 얼마다? 정답은 3분의 1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간단한 문제였고요. 특히 여러분들 조급하다 보면 은근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한을 배울 때는 사실 합차 곱 나눗셈 다 극한식이 분배가 가능했어요. 근데 적분 같은 경우에는요, 합차 실수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고 나눗셈에 대해서는 절대 분배 법칙이 불가해요. 가끔씩 이제 어떻게 이거 푸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fx 보지도 않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0부터 1까지 fx, dx 전체 제곱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죠? 은근 있습니다. 안 돼요. 엄연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8번 퍼봤고요. 다음 페이지 때 대고 3쪽에 있는 9번 같이 한번 가보기 전에요. 좀 정리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칭성과 정적분 내용 사실 이걸 제가 앞에 넓이 파트 설명하면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관련된 문제 좀 없어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데요. 이거하고 이제 9번하고 좀 10번이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요 예전에 함수의 그래프 설명하면서 미분법에서 하면서 크게 두 가지 함수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였냐면 원점 대칭 그리고 y축 대칭 함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그게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때 실제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적분해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크게 대칭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수학 2 같은 경우 보통 두 가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y축 대칭, 두 번째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y축 대칭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뭐와 부르죠? 같은 말로는 우함수와 불러요. 우함수. 자, 그래서 어떤 fx가 y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 거냐면 이런 거죠. 보게 되면 이런 거. y는 x제곱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y는 x축에 y축에 생각할게요. 그러면 보게 되면 결국 x가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2라 생각할까요? x가 여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다 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x가 양수일 때 fx 값이나 f-x나 같은 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하고 fx가 같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y쪽에 대해서 대칭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 약간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일단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적분을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분 범위가 아래 끝은 마이너스 이고 위 끝은 a이기 때문에 결국 절대값이 같아요. a도 그쵸? 그리고 이제 같았을 때
항상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이거 대칭성의 적분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예시를 좀 볼게요. 이 함수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여길 제가 마이너스 A라고 두고요. 여기 제가 A라고 둘게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함수값이 같아요. 대칭이니까. 그쵸?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에 적분했어. 그럼 결국 부분 어디냐면 요 부분하고 결국 요 부분에 대한 넓이와 똑같죠. 물론 넓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같은 주에 제가 예시로 둔 건 지금 당연히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그쵸? 넓이 해석과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요 부분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이 넓이나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부터 a까지 fx dx 계산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2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가 아래 끝에 밑끝 중에 하나가 0이 되어버리면요 계산이 은근 간단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0이겠네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좋아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요. y축 대칭함수 있죠? 이거를요 미분했어요. 제가 미분했습니다. 항상 뭐가 되냐면요. 항상 원점 대칭함수가 됩니다. 원점 대칭함수. 되었죠. 네.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사실 엄연히 보면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법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미적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거 매우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직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다함수에 있어서 y축 대칭한 뜻은 어떤 거죠? 함수가? 그쵸. 차수가 짝수인 거예요. 상수항 2차, 4차, 6차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쵸. 결국 무슨 말인 거냐면 y는 얘들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럼 사수가 어떻게 돼요? 사수가 얘는 1차로 바뀌어요. 그쵸? 그럼 얘는요 없어지죠. 상수항인 거니까. 그쵸? 따라서 결국 2차, 4차, 6차가 미분해주게 되면 1차, 3차, 5차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따라서 결국 사수가 홀수인 걸 바뀐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해주게 되면 그쵸? 원점 대칭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분해주게 되면 원점 대칭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역으로 자, 미분의 역과성이 뭐였죠? 그쵸? 부정적분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결국 원점 대칭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 y축 대칭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맞으실까요? 네, 얘는 맞아요. 얘는 맞습니다. 제가 왜 설명드리는 거냐면요. 좀 이따 이제 원점 대칭 다시 볼 건데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살짝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일단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두 번째 함수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함수는 뭐냐면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쵸, 보통은 기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기함수. 자, 그렇게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함수죠. 얘도 항상 얘는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그래프죠. 그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거 볼게요. 자, 결국 얘는 뭐냐면 지금 x에서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두고요. 여기 a라고 뒀을 때 함수값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fx, x일 때 함수값하고 정확히 부호가 반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질 한번 볼게요. 결국 이제 보면 결국 요거하고 요거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자, 우리가 절대값을 취하지 않는 이상 어떤 함수를 적분했어. 그럼 넓이인가요? 넓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럼 볼게요. 내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도 여기 적분을 하고요.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그쵸? 일단 대칭이니까 정확히 넓이 관점 보게 되면 이 넓이, 요 넓이 하고요. 요 넓이는 같아요. 그런데 정적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넓이, 그 절대값은 같지만 부가 달라지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해주면 항상 얘는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좋아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원점 대칭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은 없고 홀수 차수.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x 세제곱, 5제곱, 7제 이런 식으로 홀수 차수만 구성된 함수예요. 우리가 보통 뭐라 본다? 원점 대칭 함수라고 보게 되는 거죠. 되셨죠?
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점 대칭함수를 미분해주면 뭐가 되는 건가요? 얘도 당연히 y축 대칭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y축 대칭을요, 제가 적분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얘가 항상 원점 대칭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쵸? 맞을까요? 사실 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결국 이제 적분하려고 해요. 일단 그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그쵸? 부정적분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생각해 볼게요. y축 대칭 같은 경우 y는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같은 함수거든요. 거기에 적분을 해요. 적분해주게 되면 y는 x 이렇게 쓸게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맞는데요? 하시겠지만 뭐라고요? 부정적분이라고요. 그럼 뭐가 붙어요? 그쵸. 상수가 붙죠. 상수가 붙는 순간 상수는요 차수가 짝수예요. 0차니까 그쵸. 따라서 얘는 그쵸. 차수가 홀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항상 y축 대칭을요 적분했다고 해서 원점 대칭은 그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점 조심하셔가지고요. 저 같이 문제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함수 fx는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 b 곱한 값을 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d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ax 몇 차야? 1차야. 그쵸? 그러면 차수가 홀수네. 보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지금 부가 그쵸? 다르고 절대값은 같죠. 따라서 ax는 보지도 않고 그냥 0 해줘도 되는 거예요. 적분했을 때. 따라서 결국에는 뭐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1까지 x제곱 플러스 b dx가 같은 거고 얘는 그쵸 y축 대칭인 거니까 2 곱하기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b의 dx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정리해 보시면 2 곱하기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bx가 0부터 1까지인 거니까 그쵸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b가 얼마인가요? 1 되어서 따라서 b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얼마다 6분의 1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번엔 b값 구할 건데요. xfx 구하셔야겠죠. 그쵸?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결국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b가 6분의 1이었죠. 그래서 얘는 6분의 1 x dx 되는 거예요. 보니까 차수가 홀수인 어떻게 된다고 적분하면 0 된다고요. 그쵸? 따라서 0 되고요. 얘도 0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남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 ax 제곱의 dx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 곱하기 0부터 1까지 ax 제곱의 dx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쵸? 따라서 2 곱하기 3분의 a x 세제곱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a가 얼마? 2가 되어서 따라서 a가 얼마? 3으로 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3이고요. b가 6분의 1 되는 거니까 2개 곱해주게 되면 얼마다? 2개 곱해주면 2분의 1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선택지 몇 번? 5번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되었죠? 좋습니다. 자, 1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항상 오는 것만을 보게 있는데 고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자, 0부터 2까지 fx dx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다. 맞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적분해서 위끝과 아래끝을 바꿔주게 되면 항상 얼마다? 얘는 항상 그쵸. 부가 바뀐다고요. 그쵸? 기억은 맞는 설명. 맞네요. 이은. 자, 만약 3부터 2까지 fx dx는 만약 3부터 0까지 적분한 거 더하기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 맞죠? 왜? 보니까 꼬리물기 0과 0 꼬리물기 되어 있죠. 따라서 얘는 합쳐가지고 3부터 2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니은 또 맞고요. 자, 디귿 같이 한번 가볼게요. 디귿 f-x하고 fx가 같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에서 0이다 나와 있는데요. 맞나요? 볼게요. 여기가 지금 교과서에는 잘 나와 있죠. 여기 마이너스 넣어주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보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점의 대칭이네. 원점 대칭. 그러면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윗끝 아래끝이 있으면 얼마다 적분함수 0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정답 선택 몇 번?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볼게요. 실제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고난도 문제가 실제로 제가 기억한 2019학년도 수능 나형에서 났던 걸 기억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 연속의 함수 fx가 fx 플러스 4fx 같고요. 이거 fx 적분한 2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0일까지 적분한 거를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나? 이거 좀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보통 정적분을 구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fx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fx를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가 일단 몇 함수인지도 모르고요. 그쵸? 그리고 이 함수가 몇 콤마 몇에 지나는지도 몰라요. 그쵸?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fx. 결국에는 적분을 직접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힌트는 뭐가 남았지? 힌트는 뭐밖에 없냐면 사실 요거밖에 없어요. 같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적분 힌트 줘야 되는데 적분이 일단 양수인 거니까 결국 요 같은 경우에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쭉 그어볼게요. 선을 보시면 x축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요 적분한 것이 2인데요. 여기다 한번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f 마이너스가 뭐 같은 거예요? f3이 같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F7도 같고요. F12도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수학 1에서도 상학함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뭐였죠? 주기가 4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었죠? 자, 결국 보게 되면 일단은 마이너스하고 3하고 7하고 11 함수까지 모두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더 굳이 더 보자면 F0하고 4도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F8도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자, 이제 그럼 볼게요.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1대 함수 여기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고요. 3의 함수값이 같다 했으니까 결국 같은 쪽에 여기가 3이 있는 거예요. 되었죠? 저는 이렇게 함수 그래프 뭐 대략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되었죠? 결국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일단 보시면 결국 요 부분 적분한 것이 얼마 된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색칠해 볼까요? 보시면 요 부분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좀 풀어줘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주기가 4인 함수인 거니까 이 그래프,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그렸죠? 이 그래프가 다시 복제가 되어서 그대로 가는 거죠. 즉 그대로 어디까지? 3부터 다시 7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복제되어서 어디까지? 10일까지 가겠죠. 왜? 주기 함수인 거니까. 그럼 결국 주기 함수 함수가 그래도 컨트롤 C, 컨트롤 V 된 거예요. 따라서 여기도 얼마? 2가 되는 거고 여기도 2가 되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닌가요? 문제에서 뭐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0일까지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0일까지. 따라서 2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답 몇 번? 정답 그냥 정답은 6이 되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fx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이제 주기함수의 성질 그리고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셔가지고 푸는 문제라는 걸 좀 기억하셔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1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왔네요.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었고, 그쵸? 그랬을 때 f 3x제곱 d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이 등장하면 뭐 하자? 딱 몇 가지? 두 가지 액션을 취하자. 뭐였죠? 첫 번째는, 그쵸? 양변을 미분하자. 미분해주게 되면 fx가 나오게 되죠. fx는 4x 빼기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 윗끝과 아래끝을 같게 하자. 그러니까 윗끝 같게 해주면 x가 얼마 대입? 0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0은 0이어가지고 사실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fx를 구한 거예요. 되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하필이면 또 그쵸? f 3x 제곱이거든요? 그쵸? 결국 x 대신 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3x제곱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요거 함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다? 그쵸? 12x제곱 빼기 1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나면 뭐가 된다? 0부터 1까지 12x제곱 빼기 1에 dx가 되어서 얘는 뭐가 된다? 4x세제곱 빼기 x가 0부터 1까지 정답 얼마다? 3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적분식이 복잡해 보이다서 겁먹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3번입니다. 자, 미분한 함수 fx가요, 1부터 x까지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ab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 그쵸? 양변을 미분하고 윗끝과 끝을 같게 하자. 그쵸? 첫 번째. 일단 식이 좀 복잡하니까 첫 번째 뭐부터 해볼 거냐면요. 윗끝과 아랫끝을 한번 같게 해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윗끝과 아랫끝 같게 한다. 결국 x에 뭐 대입? 1을 대입하셔야겠죠. 그쵸? 자, x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넣어보시게 되면 결국 0은 a 더하기 2 더하기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따라서 a 더하기 b가 얼마? 마이너스 2인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두 번째. 자, 요식 한번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보시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ft dt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 dt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이 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x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왜? t에 대해 적분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a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b요. 자, 그럼 양변 한번 뭐 할까요? 그렇죠. 미분하셔야겠죠? 미분해 보겠습니다. 다만 조심했겠죠. 왜? 얘도 x에 대한 함수, 얘도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럼 x에 대한 미분하려면 얘는 그쵸 곱의 미분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할게요. 자, 그럼 미분하게 되면 1. 그러니까 뒤에 거 그대로 ft dt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그대로 미분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xfx가 뭐가 된다? 그쵸? 얘는 2ax 더하기 2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소거되기 때문에 따라서 남는 거는 1부터 x까지 ft d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쓸 수 있겠죠? 왜? x 정의는 정적분인 거니까. 그쵸? 따라서 뭐 대입? 마찬가지 x는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주게 되면 2a 더하기 2가 얼마야? 0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인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요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어서 둘이 곱한대요. 따라서 a, b가 얼마? 1인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1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되었죠? 네. 자, 13번 풀어봤고요. 1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결국 이 문제는 묻고 사는 게 뭐냐면 fx하고 x축을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려면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그 함수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절편 사이에 있는 그 범위에서 적분하셨어야 되는데 결국 이 문제는 지금 fx가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국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fx를 추론하는 문제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fx가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진 사실 요거는 예제 수준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 fx가 한 번 이렇게 숨겨져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벗겨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로 올라간 겁니다. 물론 난이도 아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원들 우리가 정적분에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활용해서 넓게 배웠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우리가 봤던 문제처럼 정적분 정의된 함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 양변을 미분해보자. 미분해주게 되면 결국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12x제곱 마이너스 12로 이미 fx가 결국 나오게 된 거예요. 되었죠?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를 사실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좀 약간 감싸가지고 약간 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준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사실 정말 이제 예제 수준 문제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얘를 인수분해주게 되면요. 인수분해했을 때 12 곱하기 x 플러스 1에 x 빼기 1이죠. 그쵸? 거기다 보니까 그 x축하고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나게 된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요것이 x축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가 fx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그럼 결국 넓이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결국 인테그랄 알수 1까지인데 조심하셔야 되죠. 어느 부분? 그쵸? 보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결국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수 바꿔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 마이너스 12x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얘도 당연히 우함수니까 결국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 곱하기 0부터 1까지 결국 12 마이너스 12x 제곱 이거에다가 d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해 보시면 결국 12x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여가지고요. 그래서 정답 처리해 주시면 2에다가 12 빼기 4여서 정답은 16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죠. 우리 2차 함수와 x축을 둘러싼 넓이 공식 있었잖아요. 넓이 똑같이 해주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쵸. 넓이 같은 경우는 6분의 최고차의 절대값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거니까 2 곱하기 8에서 16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 거고 154쪽에 있는 이제 1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y는 x 세제곱과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d와 x선 a를 둘러싼 도형 넓이가 5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사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와 좀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번 시간 중단원 문제 중에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번이었던 것 같아요. 6번에서도 어떻게 뽑았으면 결국에 절대값의 기준으로 나왔었지만 이건 사실 좀 더 쉬운 문제 형태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그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이 문제는 결국 그래프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쵸? 보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 y축이 있고요. 여기 그리고 x축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y축, x축일 때 자, y는 x세제곱은 요도한 원점 대칭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둘러싸인 도형 넓이에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그리고 2가 있다, a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양수 a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a라고 줄게요.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온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요 넓이인데 얘는 지금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x 세제곱 적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0부터 a까지는 그대로 결국 x 세제곱에 dx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분의 1의 x 4제곱에 0부터 a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0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얼마인가요? 16이겠죠. 그쵸? 그리고 더하기 4분의 1의 a 4제곱이어가지고 따라서 4분의 1 a 4제곱 더하기 4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a 4제곱은 4가 되는 거여서 이거 인수분해 해보게 되면 결국 a가 루트 2가 되거나 혹은 a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문제에서 양수 a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이요. 따라서 탈락. 따라서 얘는 루트 2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선택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1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와 이 곡선 위 점 1, 마이너스의 접선 및 y축을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접선을 구하셔야겠죠. 그쵸? 자, 같이 접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곡선 위 점인 거니까 결국 접점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쵸? 따라서 제가 요식을 fx가 두게 된다면 뭘부터 구하자? 접선의 기울기. 결국 f'x가 지금 뭐냐면 2x가 되는 거니까 결국 f'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1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 접선 방정식 구해 보게 되면요. 따라서 y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어 가지고 따라서 y는 2x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여기 플러스 1을 넘겨주게 되면 빼기 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결국 이 함수 그래프 대략적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여기 y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있을 때 y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쵸? 여기가 일단 fx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쵸? 결국 접선이 뭐 다시 그려볼까요? 접선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느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넓이 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거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인가 보니까 결국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0부터 1까지 더 위쪽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fx죠. 그렇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접선.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3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죠? 적분해보면 얘는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3이겠죠? 따라서
플러스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인 거니까 0, 1까지여서 정답을마다 3분의 1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곡선과 직선 둘러싼 도형 넓이를 S1이라 두고요. 곡선과 X축 및 직선 Y는 X로 둘러싼 도형 넓이를 S2로 할 때 S2분의 S1의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 보고 좀 놀라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이 문제를요, S2요, S1 그거 걸고 구해야 되는 건데, 그 각각 S1 딱 따로따로 하고 S2 딱 따로 구해야 되나 생각이 다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분이 해서 S1, S2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구할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S1은 조금 해마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S1 자체는 지금 곡선 둘러싸인 것이 곡선이 위쪽에 있고 직선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S2인데, 저 이거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일단 보시면 지금 곡선과 직선이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결국 일단 두 직선 교점 한번 구해볼게요. 곡선과 직선 교점. 결국 여기 점이 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하고 지금 x의 교점인 거니까 구해보게 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어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그쵸? 따라서 x가 0이거나 2. 따라서 이 0은 여기서 만나고 있죠. 그쵸? 만나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요 2가 y x 위의 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y좌표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기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지금 보시면요, 결국 우리는 S1, S2 뭔가 값을 거의 구해야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쵸? S1과 S2를 합한 건 뭐냐면 결국 곡선과 이차함수적 X축을 둘러싸인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의 d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에 0부터 3까지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9 더하기 여기가 2분의 27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얘는 2분의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혹은 뭐 공식 사용할 상관없습니다. 해보시게 되면 6분의 최제곱차는 절대값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요. 3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인 거니까 똑같이 2분의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만만한 게 뭐죠? S1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S1을 구해보게 되면 S1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죠. 그쵸?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차함수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그리고 해주게 되면 마찬가지 여기가 3x에서 x를 뺀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여기가 x제곱이 0부터 2까지인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여서 s1이 얼마 되는 거예요? 그쵸? 3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왜? S1 알고 있어. 근데 합한 것이 2분의 9에. 그럼 S2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S2는 2분의 9에서 S1을 빼주게 되는 거니까 결국 2분의 9 빼기 3분의 4여가지고요. 6분의 결국 27 마이너스 6분의 8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따라서 이거 얼마? 6분의 19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S2분의 S1인 거니까 계산해주게 되면 결국 19분의 6 곱하기 S1이 3분의 4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얼마다? 정답은 19분의 8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S1 이렇게 구하시고 S2 구해가지고 값을 구해서 상관은 없고요. 또 다른 방법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거 지워보시면요. 얘는 어떻게 사실 풀 수도 있냐면 일단 추가적으로 S1을 구하실 때 마찬가지로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왜? 곡선과 직선인 거니까. 그쵸? 따라서 얘는 6분의 최고차 마이너스 1에다가 결국 2 마이너스 세제곱이어서 똑같이 3분의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S2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S2 넓이를 구할 때 지금 보시면요. 결국 여기는 삼각형하고요. 여기는 곡선 넓이거든요. 합한 거거든요. 일단 삼각형은 확실해요. 왜?
여기 2고 여기 2인 거니까 결국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 거 이제 나머지 넓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를 적분한 거와 똑같은 원리죠. 그쵸? 따라서 결국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3x제곱에 2부터 3까지인 거니까요. 계산해보시면 2 마이너스 3분의 1에 27 마이너스 8인가요? 그쵸? 27 마이너스 8이고 2분의 3에 여기 9 빼기 4가 돼가지고 밑에 지울게요. 계산해보시게 되면 결국 여기가 2 마이너스 3분의 19가 되는 것이고 2분의 15가 되어서 정리해주시면 6분의 여기가 12-38 더하기 45여가지고요. 바로 해주시게 되면 6분의 똑같이 1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로따로 구워도 상관없지만 사실 S2 같은 경우 어떻게 잘못 보시면 결국 계산을 두 번에다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한 거 구하고 아니면 합한 거 구해서 좀 더 쉬운 S1을 구한 다음에 연립을 해서 S2를 구하자 이렇게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나머지 다음 1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속도 문제 나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이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의 속도가 vt가 3마이너스 t제곱일 때 점P가 다시 원점을 통과한 시간을 구하래요. 자, 원점을 통과한다. 결국 위치가 얼마? 그쵸? 위치가 0인 거죠. 결국 위치 구하는 문제 되겠죠. 볼게요. 자, 지금 vt가 3마이너스 t제곱인 거니까 결국에는 뭘 구하자? xt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뭐다? vt를 적분하자. vt를 적분하자. 그쵸? 적분해주게 되면 3t-3분의 1 t세제곱 더하기 c인데 문제에서 뭐다 했냐면 원점을 출발해야 돼서 원점을 출발했다. 그쵸?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알 수 있는 거는 x0이 얼마? 0인 거죠? 따라서 c가 얼마? 0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xt가 확정이 된 겁니다. xt가 3t-3분의 1 t세제곱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위치가 0이에요. 그쵸? 결국 방정식 푸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사실 여기서 t가 0이 될 수는 없죠. 왜냐면 다시 했기 때문에 다시. 그쵸? 따라서 t가 0이 될 수도 없어요. 그 양변에 t를 소거할게요. 그러면 3-3분의 1 t제곱이 0인 거니까 양변에 3을 곱하겠습니다. 따라서 9-t제곱이 0이어서 t가 3이거나 혹은 t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남아마다 3이라고 적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가 엄청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는 하나하나 끊어보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연이가요, 직선도를 따라가지고 학교 공원을 지나가지고 복지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서연이가 학교를 지날 때부터 복지관에 도착할 때까지 t분의 속도가요, vt가 6킵 더하기 4t만 t제곱 나와 있고요. t는 3일 때 공원을 지나고, t는 6일 때 복지관에 도착했다고 나와 있을 때 공원과 복지관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결국, 직선도도 위에 다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 학교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공원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복지관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원은 언제 뛰냐면 t는 3일 때 공원을 지나는 것이고 복지관은요 t는 6일 때 이제 복지관을 이제 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과연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을 일단 한번 요 속도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됩니다. 실제 해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묶어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0이어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 마이너스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5로 인수분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t축이라고 할 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위쪽에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4고 10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보시면 6일 때, 저 6일 때 복지관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시면 지금 구간 자체가 0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0부터 시작을 해서 6까지 가는 이러한 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안에서만 보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0부터 6까지는 속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쵸? 결국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되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결국 학교부터 복지관까지 뭐 운동판 바꾸고 말 것도 없이 그냥 한 방향 쭉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공원부터 복지관까지의 거리는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3부터 6까지 속도를 그냥 적분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뭐냐면 3부터 6까지 결국 VT 적분해주는 건데 결국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60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60t가 3부터 6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곱하기 216 마이너스 27 그리고 플러스 54 보시면 2 정리할게요. 2에다가 36 마이너스 9 그리고 플러스 180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딱 정리해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72 더하기 9 그리고 54 더하기 180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189 그리고 마이너스 18 되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다 171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1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절대값 추출된가 생각해 보시겠지만 어쨌든 간 지금 어쨌든 문제에 주어진 상황 자체가 항상 그 속도 양수이다 보니까 여기 뭐 절대값 취할 필요 없었다는 것까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어느 승강기가 1층에서 출발해서 멈추지 않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갈 때 T초 속도가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 승강기가 1층에서 꼭대기 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얘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0부터 13초까지 결국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인 거리를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같이 한번 이제 그러면 천천히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제가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뭔가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1차 함수로 주어지면, 정적분 자체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그쵸? 넓이 관점 보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한번 이거는요, 제가 두 개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한번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 어떻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0부터 2까지는 지금 속도가 3t예요. 결국 1차 함수인데 여기 2까지는 6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이 그래프 된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그래프가 결국 여기 2,6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었죠? 일단 2부터 10까지는요. 6이에요. 그쵸? 따라서 뭐 대략적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요. 10까지는 6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선분 쭉 연결해 주시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었죠? 이렇게. 자, 근데 마이너스 2t 더하기 26인데 딱 하필 보니까 10부터 13까지인데 10 대입하면 얼마예요? 6이고요. 13일 땐 0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3까지 해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쵸? 결국 움직인 거리니까 따라서 결국 얘는 0부터 13까지 절대값 VT, DT인데 다행히도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0부터 13까지에 대해서는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결국에는 항상 양수다 보니 절대값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결국 넓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 그쵸? 2분의 6 사다리 꼴이죠? 따라서 얘는 8 더하기 13 곱하기 얼마 되는 거예요? 6이어가지고 얘는 얼마다? 21 곱하기 3에서 얼마다 봐도 63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은 어떻게 푸셔도 되는 거예요? 그쵸? 요 같은 경우 0부터 2까지는 뭐냐면 3t 1차 함수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부터 10까지 상수함수 6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부터 13까지는 26-2t의 dt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요거를 다 적분하는 거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적분해 주시게 되면 요거는 2분의 3t 제곱에 0부터 2까지 그리고 요거 6t가 10부터 2까지는 6, 8, 48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26t-t 제곱에 10부터 13까지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결국 6 더하기 48 그리고 78 그리고 마이너스 69인가요? 그 세 가지 해주게 되면 결국 정답 얼마다? 정답은 바로 63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20번 문제 풀어봤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3차원에서 fx 도함수 y f'x 그래프이다. f형 0일 때 방정식 fx는 k가 소단 3시근을 갖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얘는요, 미분하고 결합이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결국 지금 f'x가 젖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fx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쵸? 일단 그러면 도함수가 젖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략적인 fx 개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떻게 하죠? 항상 미분돼 있었죠. 그쵸? 어떻게 썼나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 선을 쭉 긋는 거였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쭉 그어주고 나서요. 다시 볼게요. 선을 쭉 그어주고요. 네. 선을 쭉 그어주고, 제가 선을 쭉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도함수 보니까 감소, 증가, 감소죠.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볼까요? 감소했다가 그리고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감소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당연히 0이 이쪽에 있으니까 y축이 이쪽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좋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이제 fx를 최종적으로 구하셔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 것인가? 자, 그럼 볼게요. 일단 그러면 f'x를 확정 지을 수 있나요? 볼게요. f'x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a 곱하기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인데요. 하필 지금 f'x가 어디에 지나면 지금 0,3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대입할게요. 따라서 3은 뭐냐면 f'0인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4a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정리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제곱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러면 그리고 f0이 0의 조건 줬어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뭐 하자? 적분하자. 그쵸? 적분해주게 되면 결국 fx라는 거는 인테그랄 f'x의 dx니까 계산해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f0이 0인 거니까 c가 얼마 되는 거? 0인 거예요. 따라서 fx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 확정이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결국 fx축 위치가 어디 있는 거다? 이쪽에 있을 것이고 지금 보시면 차수가 다 뭐예요? 홀수기 때문에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물론 제가 그래프 지금 그려진 모양이 원점 대칭 좀 안 그려졌지만 원점 대칭을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fx는 k가 소단 3실근을 가진대요. 그럼 결국 k라는 가우선을 그었을 때 교점 몇 개? 이런 식으로 1개, 2개, 3개가 생겨야겠죠. 그럼 볼게요. k가 만약에 좀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 있어. 실근 몇 개? 여기서는 1개 생겨요. 그쵸? 그리고 딱 극대일 때 얘는 몇 개 생기나요? 실근 개수가 딱 여기선 딱 2개 생기죠. 그쵸? 이때는 딱 2개. 그리고 그 밖을 벗어나게 되면 그 안쪽으로 도게 되면 몇 개 생기는 거예요? 3개인 거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K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극소보다는 커야 되는 것이고 극대보다는 커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아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극소값, 극대값을 묻는 문제 된 겁니다. 자, 극소값은 현재 f-2가 되는 것이고요. 계산해보시면 f-2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어가지고요.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원점의 대칭인 거니까 극대값은 뭐가 될 것이고 f2는 얼마다? 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고요. 4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21번 풀어봤고요. 2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적분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을 m이라고 두고요. 그때 정적분값을 n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제 주어진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결국 일단 정적분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요 식을 좀 스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스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분할게요. 결국 a제곱의 x세제곱 될 것이고요. 그리고 2ax제곱 마이너스 x가 0부터 1까지 되는 것이고요. 정리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요것이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최소가 돼야 된대요. 결국 얘를 함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얘를 제가 그러면 뭐 FA로 둘게요. 결국 이 F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최소가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죠? 2차 함수의 최소 문제죠. 자, 결국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형태로 바꿔주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빼기 1 빼기 1이어가지고 얘는 어떻게 될 수 있다?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로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FA는 아래로 보려면 2차 함수인 거니까 꼭지점이 얼마? 꼭지점이 여기가 1,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문제 다시 보시면 최소를 기록하는 a 값이 돼요. 따라서 여기 얼마? m은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 그때 값은 얼마? n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3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2차 함수의 최소, 결국 내가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써먹었는 문제였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풀봤고요. 2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과 y축 및 직선 y는 1로 둘러싼 도형 넓이를 곡선 y는 ax제곱이 2등분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문제냐면 결국 이 전체 넓이를요. 이 전체 넓이가 뭐냐면 결국 초록색,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구해줘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어떤 넓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냐면 결국 지금 색칠한 부분들의 넓이를 일단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쵸? 자, 일단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자체 넓이를 구하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곡선과 x축이 둘러싼 넓이에 대한 배운 것이지, 이거는 지금 뭐냐면 y축으로 둘러싼 넓이에요. y축으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볼게요. 일단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요. 보라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전체 여기가 1에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y는 x제곱이 있을 때, 다시 그려볼까요? x축이 있고 그리고 y는 x제곱이 있을 때 이 넓이를 빼주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보라색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딱 정리해주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1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요 교점이 어디예요? 1까지죠. 그쵸? 0부터 1까지 결국 x제곱의 d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그쵸? 따라서 구해주게 되면 요 같은 경우 얼마인가요? 그쵸? 요 같은 경우 1-3분의 1의 x세제곱에 0부터 1까지인 거니까 결국 1 빼기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보라색 넓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그 다음 거는 초록색 넓이에요. 초록색. 자, 초록색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직사각형 보게 되면 요 넓이인데 다시 그럴까요? 요 부분 넓이인데 요 부분 잘 보시면 지금 결국 요거거든요. 결국 요 교점을 알아야 돼요. 요 교점을. 그쵸? 얼마죠? 결국 ax제곱 언제 1이 만나는 교점입니다. 그쵸?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ax제곱하고 1이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x제곱은 a분의 1이기 때문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에요. 근데 x는 양수죠. 거기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될 수 없고 플러스 루트 a분의 1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뭘 빼자? 그쵸? x축이 여기 있고 ax축이 여기 있을 때 결국 요 넓이를 빼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쵸? 얘는 루트 a분의 1 곱하기 1에서 얘는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루트 a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0부터 루트 a분의 1까지 ax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 루트 a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a x세제곱이
0부터 루트 a분의 1까지 되는 거니까 루트 a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a 곱하기 a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루트 a분의 1이어가지고요. 약분해주면 어떻게 된다? 3 루트 a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되었죠.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건 뭐죠? 초록색의 2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라색인 거예요. 그쵸? 혹은 보라색의 절반이 초록색인 거고요. 따라서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다? 위쪽으로 가볼까요? 가볼게요. 이쪽에서 결국 2분의 1 곱하기 뭐? 보라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초록색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일단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3분의 1하고 뭐가 같다? 결국 3 루트 a분의 2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쵸? 일단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루트 a가 얼마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a는 얼마? 4라고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뭐였었냐면 결국 알고 있는 거는 곡선하고 x축을 둘러싼 넓이였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거기 때문에 이거 돌려가지고 전체에서 빼자는 것까지 좀 기억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24번입니다.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의 속도를 각각 V1t, V2t나 하면 V1t가 있고 V2t가 있을 때 선분 PQ의 중점을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 R이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한 번 더 꽂고 한 번 더 꽂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문제에 주어지는 착착착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같이 가보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점 R이 다시 원점을 다 지난대요. 그럼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점 R에 대한 위치를 구해야 되는 건데 점 R의 위치는 뭐예요? 지금 P하고 Q의 위치의 중간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즉 PQ 위치 중간이 R인 거니까 결국 또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P하고 Q의 위치도 결국 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PQ 위치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조건형에서 R 위치도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속도 0이야? T값 구한 다음에 그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뭐부터 구해요? 또 뭐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도 구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뭐부터 구하자? 스텝 1. 뭐부터 하자? P하고 Q의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 적분하셔야겠죠. 그죠? 여기 가볼게요. 그럼 따라서 첫 번째 단계. 자, P하고 Q의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치를 구해보게 되면 결국 XPT는요. V1T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쵸? 해주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더하기 C1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원점을 출발해야 돼요. 원점. 따라서 결국 알 수 있는 건 뭐다? 알 수 있는 거는 그쵸? 써볼게요. XP 제도하고 XQ 제도가 다 얼마? 0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C1이 얼마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따라서 C1은 0 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XQT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인테그랄 V2T DT예요. 적분해보시면 얘는 T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C2인데 마찬가지로 0,0 지나는 거니까 사실 C2도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따라서 C2도 0이에요. 확정이 된 겁니다. 그쵸? 자, 스텝 2. 뭘 구하자? R의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R의 위치. R의 위치는 뭔데? XRT는요, 뭐가 된 거는 정확히 P하고 Q의 중점이라고요. 그쵸? 따라서 XPT 더하기 XQT를 얼마 나오자? 2도 나누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정리해주게 되면 2분의 지금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스 T가 되어서 정리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세제곱인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쉬웠죠? 자, 그게 다시 뭐예요? 원점을 지난대요. 그쵸? 원점을. 그럼 이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세제곱 인수분해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에 1 마이너스 T가 얼마? 0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T가 0이거나 아니면 1인데 문제에서 뭐래요? 다시래요. 다시. 그냥 0을 지면 당연한 거고 다시니까 0 이후겠죠. 그쵸? 따라서 0일 수가 없고 언제 1일 때 원점을 지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끝난 게 아니죠. 그때 뭘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결국 속도를 적분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리 구할게요. 따라서 결국 우리는 VRT가 궁금한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쵸? XR'T가 되는 거겠죠.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해주게 되면요. 결론적으로는 미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t 더하기 2분의 3t 제곱인가요? 그쵸.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일단 정리해주게 되면 저는 2분의 1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2분의 1에 3t 제곱 마이너스 2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2분의 t에 결국 3t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t축이 되겠죠. 따라서 0하고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움직임 거리는 뭐였죠? 속도를 자체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절대값이 적분이에요. 그쵸? 따라서 결국 우는 지금 0부터 1까지거든요. 그쵸? 따라서 결국 1까지 여기까지를 적분을 해주시는 거죠. 뭐 구하는 문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거리는 어떻게 된다? 거리는 일단 0부터 어디까지? 3분의 2까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요거에 뭐 얼마 곱한 거? 마이너스 1 곱한 거예요.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결국 구해주게 되면 t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의 dt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3분의 2부터 1까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t 더하기 2분의 3t 제곱의 dt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저 왼쪽 거 좀 지워볼게요. 자, 왼쪽 거 이렇게 지워보게 되면 결국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결국적으로는 쓸게요. 따라서 적분해보게 되면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세제곱이 어떻게 0부터 3분의 2까지는요. 여기까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2분의 1 t 세제곱이 3분의 2부터 1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9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7분의 8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죠. 여기가 9분의 4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7분의 8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보시면 9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4 그리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8분의 5인가요? 그쵸? 18분의 5 그리고 보시면 27분의 19니까요. 결국 54분의 19인가요? 그쵸? 54분의 19가 되어서 54 통분 한번 해볼게요. 통분해 주시면 54분의 12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15 더하기 19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27분의 1로 확정을 정리해보게 되면 결국 54분의 8 해가지고 정답 얼마다? 27분의 4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자가요 지금 보시면 4 빼기 15 마이너스 11인 것이고 그쵸? 19 빼기 11은 8 나와가지고요. 정답은 27분의 4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들이 지금 보시면 이차함수하고 결국 둘러싼 넓이가 되는 거니까 사실 공식을 사용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 해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요. 그리고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인 거니까 해보시게 되면 요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곱하기 27분의 8이어가지고 요 부분 27분의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만 적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시게 되면요. 요 부분이 얼마 나오나요? 똑같이 27분의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중점 해가지고 중점 어떻게 구해야 돼? 위치를 구해야겠네 해가지고 두 개 위치 적분해서 구하신 다음에 결국 원점을 지나 위치가 0이야. 0 또는 1이야. 그럼 다시 움직임 거리는 뭐야? 다시 미분의 속도를 구한 다음에 적분하자는 것까지 조금 기억하셔가지고 적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적분에 모든 문제 끝이 났고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수학 2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학 2가 참 고비고비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극한하고 연속까지는 조금 할만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 할만했을 것 같고, 이제 아마 2분 때부터 조금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 2학년이고 이제 3학년 되시면 수학 2가 이제 또 여러분들 수능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되는데요. 그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2가 정말 중요한 과목이고, 특히 미적분을 선택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수학 2가 중요합니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상경 계열, 그러니까 이제 자연 계열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수학 2 필요 없는 거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요. 대학 때 가면 은근 많이 쓰게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더더욱 중요한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학 2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생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는 또 다른 과목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